힘이 빠진다면 이건 단순한 정신력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성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시도 2주 안에 혈관 지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 가실 겁니다. 저는 이 결과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69세 엔지니어 김태수님은 이 방법으로 보름 만에 관계 도중 힘이 풀리는 문제를 해결하셨고, 63세 식당 사장님 최민호님은 고질적인 손발 냉증과 함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발기가 단순히 꺾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 지구력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기는 시작보다 유지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버텨줘야 합니다. 첫째, 혈관이 높은 압력을 끝까지 견디는 힘. 둘째, 남성 호르몬이 그 압력을 유지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처음엔 세게 올라오다가도 금방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분들에게 압력 탱크 구조로 설명합니다. 혈액은 탱크를 채우는 물이고 혈관은 압력을 버티는 탱크의 벽이며 남성 호르몬은 압력을 유지하는 펌프입니다. 나이가 들면 펌프가 약해지고 탱크 벽도 약해집니다. 결과는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깨진 탱크에서 물이 새듯이 발기가 유지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2주 안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고, 한 달 후엔 완전히 달라진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얻어 가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료이며 앞으로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늘 연구해 왔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에게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불기둥 커피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강렬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 커피를 마신 분들이 느끼는 변화를 보면 이 이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불기둥 커피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에 딱 두 가지 향신료를 아주 정밀한 비율로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계피와 생강입니다. 최 선생님, 그런 흔한 재료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재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과 비율, 그리고 섭취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학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커피는 혈관 반응을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커피만으로는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피가 더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피는 막힌 말초 혈관의 흐름을 열어주는 가속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발끝,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위의 미세혈관까지 혈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남성 호르몬 반응을 깨우는 활성 렐로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체내 염증을 낮추고 호르몬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혈관 지구력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혈관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기둥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불기둥 커피 레시피. 베이스,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준비합니다. 용량은 200ml에서 25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평소 드시던 농도로 하시면 됩니다. 가속기, 계피가루 1티스푼을 넣습니다. 산처럼 쌓을 필요 없이 팡팡하게 깎아서 1티스푼이면 됩니다. 대략 0.5g에서 0.7g 정도인데 굳이 저울로 잴 필요 없이 손가락 끝으로 두세 번 짚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넣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피는 과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양을 지켜주세요. 얄로, 생강가루를 아주 조금 넣습니다. 생강은 계피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아주 살짝, 정말 소량만 집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생강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커피 맛이 완전히 바뀌어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활성화,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10회에서 12회 저어주세요. 이건 단순히 섞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천히 저으면서 향신료가 커피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겁니다. 급하게 휘젓지 마시고 여유 있게 저어주세요. 타이밍, 아침 식후 또는 점심 직후에 섭취하세요.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계피와 생강은 이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맛 조절, 필요하면 꿀을 아주 소량 허용합니다. 맛이 너무 강해서 적응이 안 되시면 꿀을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설탕은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은 혈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마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레시피는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비율과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디테일이 달라지면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환자분은 계피를 티스푼 가득 넣어서 며칠 동안 속이 안 좋았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생강을 너무 많이 넣어서 커피를 못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함이 생명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봐왔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에 사시는 69세 엔지니어 김태수 님입니다. 김태수 님은 몇 년 동안 지속된 중간 끊김 현상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어.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건가요? 라고 물으실 정도로 좌절감이 크셨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그게 더 마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태수 님께 불기둥 커피와 간단한 골반 루틴을 함께 시작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김태수 님도 락시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반쯤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됐을 때였습니다. 변화를 먼저 알아챈 건 김태수 님이 아니라 부인분이셨습니다. 부인께서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김태수 님은 그때 자신도 느끼셨다고 해요. 예전처럼 중간에 끊기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로. 한 달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김태수 님의 얼굴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정말 밝게 웃으시더라고. 부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 사시는 63세 식당 사장님 최민호 님입니다. 최민호 님은 손발 냉증이 심했고 늘 몸이 차갑게 느껴지던 분입니다. 식당 일을 하시다 보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움직이시는데 몸은 항상 피곤하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남성 기능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 전체적으로 몸에 활력이 없다는 게 더 큰 고민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몸이 무겁고 손발은 꽁꽁 얼어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죠. 최민호 님께도 불기둥 커피를 권해드렸습니다. 식당 일을 하시니까 아침 식사 후에 딱 한 잔씩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니까 괜찮아지셨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이게 혈류가 도는 느낌이구나. 최민호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쯤 됐을 때 밤에 부인과 함께 있을 때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예전엔 시작은 되는데 금방 식어버렸는데 이제는 끝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셨어. 발끝이 먼저 뜨거워지고 그 다음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혈류가 돌아오기 시작하자 몸 전체에 활력이 생긴 겁니다. 지금은 식당 일도 훨씬 덜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다고 하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가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한 달쯤 되니까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마셨다고 바로 효과를 보시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기둥 커피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3가지 간단한 루틴을 더하면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루틴들은 하루에 총 5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혈관 지구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약보다 강력합니다. 혈관 지구력은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루틴 1. 아침 1분 골반 압력 깨우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하세요. 편안하게 서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와 해음부를 부드럽게 졸아주세요. 너무 세게 힘주실 필요 없습니다. 마치 소변을 참는 것처럼 은근하게 조이는 느낌입니다. 5초 정도 유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걸 10회에서 12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골반 주변의 혈류를 깨우는 겁니다. 밤새 자는 동안 골반 쪽 혈류는 느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이 동작으로 자극해주면 하루 종일 그쪽의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것만 2주 정도 해도 아침 반응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루틴 2. 저녁 3분 하체 순환. 루틴 저녁 식사 후 또는 자기 전에 하세요. 스쿼트나 런지 같은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순환 운동입니다. 먼저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90도 정도 올리시고 그 상태로 5초 정도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리시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좌우 각 10회씩 반복합니다. 그 다음엔 종아리 자극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까치발을 들듯이 올라가서 3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도 15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주면 아래쪽에 골아있던 혈액이 다시 위로 펌프질 됩니다. 그러면 골반 쪽 혈류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사무실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루틴 3. 취침 전 10초 신경 안정. 가장 간단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딱 10초만 투자하세요. 눈을 감고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다 내려놓는다고 상상하세요. 어깨, 가슴, 배, 다리 순서로 힘을 쭉 빼시면 됩니다. 3회에서 5회 반복하세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나빠지는데 이는 남성 기능의 직격탄입니다. 잠들기 직전 이 루틴으로 신경을 안정시켜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이완됩니다. 밤사이 몸이 회복되면서 혈관 건강도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실천하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1.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계피와 생강 모두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1티스푼 이상 넣지 마세요. 빨리 효과 보려고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2. 몸에 열이 많은 분은 적게 시작하세요. 평소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거나 땀이 많고 손발이 항상 뜨거운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피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과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말씀드린 양의 절반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고 괜찮으면 서서히 늘리세요. 3. 가짜 향신료와 설탕을 피하세요. 시중의 계피가루 중에는 진짜 계피가 아닌 카시아, 게샤, 가 섞인 제품이 많습니다. 카시아는 쿠마린 함량이 높아 간에 부담을 줍니다. 실론 시나몬, 실란 시너몬, 이라고 적힌 제품을 찾으세요. 이게 진짜 계피이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계피 설탕, 시너몬 슈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설탕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4. 몸의 신호를 체크하세요. 불기둥 커피를 시작하고 며칠간은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바로 중단하세요. 양을 줄여서 다시 시도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5. 만성질환 주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이 재료들이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섭취 타이밍. 이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 섭취는 이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 임산부 주의. 남성분들을 위한 영상이지만 혹시 파트너분이 궁금해한다면 알려주세요.
계피와 생강은 자궁 수축 우려가 있어 임산부는 피해야 합니다. 8.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말만 효과 없습니다. 최소 2주는 드셔야 몸이 반응합니다. 귀찮다고 그만두면 하루 5분 투자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날리는 셈입니다. 9. 기대치 조절.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2주 만에, 누구는 한 달이 걸립니다. 만약 3개월을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침실에서의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위해서입니다. 발기 유지가 안 된다는 건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관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 뇌, 신장 모두 혈관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면 건강 전체가 좋아집니다. 불기둥 커피 한 잔과 하루 5분 루틴. 김태수 님과 최민호 님처럼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합니다. 라고 댓글에 적는 것만으로도 실천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